그럼 고시원은 주택 용도만 되는 거지 건생은 안 되는 거죠? 그 이제 건축물 용도는 총 9가지 정도가 있는데 7번째 보면은 건생이라는 게 있어요.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용도가. 그래서 요즘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데 이게 주택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부담은 없는 거죠. 주택 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. 그럼 근생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가능한 네, 겁니까?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주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프리미엄 고시원의 강점이죠. 그러니까 전혀 그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거. 정확히 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의 그 강점은 보증금 없다, 단기 거주 가능하다. 그다음에 주택으로 안 들어간다. 이런 게 아주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적합한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?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역세권, 대학상권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현상으로 볼 때는 굳이 그런 지역적인 제한이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게 그냥 주택,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상업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역세권, 대학가 어느 지역이더라도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 상관없이 프리미엄 고시원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적합하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은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제 이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갖고 나오는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사실 그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또 막상 뭐 부동산 쪽에 투자하려면 할 게 없어요. 금액이 맞질 않습니다. 그런데 5억 가지면은 고시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도 자금 부담도 없고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무리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고 요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대출 많이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. 사업이 잘 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자기 자본 가지고 웬만하면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여성분들이 운영하기 좋고요. 또 이제 퇴직하신 분들, 경험이 없는 분들, 또 사회에 첫 출발하시는 분들, 퇴직하고 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고시원은 오토 매장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?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? 어떤가요? 먹는 거 대주는 것은 이제 옛날 고시원이고요. 지금은 그렇습니까?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. 이제 그런 거 없고 지금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돼서 물가도 비싸고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관리 인력이 요즘에 인력 때문에 소상공인들 그 사람 채용하는 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부담이 너무 커서 매출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를 조치되고 그러는데 이 프리미엄 고시원 사업은 1인이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조금만 좀 움직여주면은 공유 면적만 청소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운동 삼아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건비 지출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임대형 기숙사 부분도 그 박사님께서 많이 강의도 하시고 네. 그쪽으로 많이 좀 얘기하시는데 임대형 기숙사 부분은 뭐 추세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시장 동향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예. 그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임대형 기숙사를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대학교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밖에 인정이 안 됐었어요 법으로.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.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인들이 일단은 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누구나 이 임대형 기숙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 사업에 검토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임대형 기숙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 미비점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점점 더 완벽하게 100%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.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임대형 기숙사 부분은 개발할 사람들이 임대형 기숙사로 개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개인들이 접근하는 임대형 기숙사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. 제가 어저께 하남 미사지구 갔었는데 거기 보면 임대형 기숙사인데 매가가 한 1억 2천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월세를 60만 원 받는데요.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1가구 2주택으로 됐기 때문에 주택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?
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. 그리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요. 예, 생수일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아. 지금 임대인 기숙사 상품은 나온 게 없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직 상품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어. 아마 올해 하반기쯤이나 아파트 공장 쪽이거든요. 예, 그러면은 그 이제 다른 원룸이나 뭐 도생이나 다른 걸로 허가를 받았겠죠. 아, 현재는 이게 예. 임대형 기숙사라고 하긴 하지만 예. 현재 법 테두리에서는 나온 거 없다 그렇습니다. 말씀이시죠. 예. 자기들 이제 표현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표현하는 것까지 법에서 못 막잖아요. 아. 지금 뭐 모텔을 호텔이라고 표현하고 이렇잖아요. 네. 그런 거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임대인 기숙사는 아닌 게 확실하다. 왜냐면 지금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쪽에 뭐 트렌드 좀 알 수 있을까요?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, 일본 같은 이런 쪽도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데 세계적인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거 수익형 트렌드 이런 게 알 수 있을까요? 어떠세요? 지금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구 줄고 많이 안 낳고 중국도 많이 낳질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 위주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될 텐데 그래서 1인용 주거가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. 특히 공유 부동산. 사람도 이제 이게 꼬리뼈가 없어졌잖아요. 안 쓰니까 없어진 거죠. 부동산에서도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공유화 시키는 거죠. 그 부분은 이제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취사실이나 휴게실 같은 경우는 공유 공간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익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월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, 준비해야 되는 거나 조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주택을 취득해서 요즘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. 그래서 신축을 하시지 말고 그 취득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멋있는 상품으로 탄생시키면 될 것 같고요. 또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1번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인데 프리미엄 고시원이다. 하이엔드 코리빙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. 하이엔드 코리빙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또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에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대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도 줄일 수 있고요. 투자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.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추운 날씨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박사님 그 개발한 현장도 한번 보여주세요. 현장에서 한번 내용 보고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박사님. 예. 네.